어젯밤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cm 이상의 강한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뒤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예상되는 만큼 월요일 출근길부터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수도권 일대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아직도 이곳 여의도역에는 얕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고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와 나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 제설 차량이 분주히 도로를 오가며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엔 아직 녹담한 눈이 있어 차량이 서행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아직 본격적인 출근길이 이어지지 않아 교통 혼잡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0시를 기점으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도권 눈이 비교적 빨리 그쳤고 도로 제설도 잘 이루어져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중 폭설 때문에 통제된 구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사이 내렸던 눈으로 출근길 혼잡이 우려되는데 교통 대응 상황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시는 출퇴근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인데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9시 반까지 30분 늘리고 평소보다 20회 늘려 운영합니다. 시내버스도 오전 9시 반까지 최소 배차 시간 간격을 유지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역시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 지하철 운행 횟수를 13회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예정이므로 이동하실 분들은 조금 서둘러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밤사이 여러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으니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밤사이 서울 등 중부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강원도 철원에는 17cm 폭설이 내렸고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5cm 이상의 눈이 집중되며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오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밤사이 수도권 등 중북부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을 포함한 이 중북부 지역에 짧은 시간에 강한 눈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그리고 경기 남양주에는 시간당 적설량이 5cm 이상에 달하면서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해당 지역에 바로 알리는 대설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한두 시간 사이에 7cm 안팎의 눈이 내렸는데요. 기온이 낮아서 지금도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강원도 철원 양지 지역인데요. 17.3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화천 광덕고개 부근에서도 16.6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은 눈구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눈이 그쳤고요. 서울의 대설주의보도 새벽 4시부터 전 지역으로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눈구름이 이동해 있는 충청 이남지방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부안과 경북 문경 지역에서는 이 남부지방 곳곳에서 1시간 사이에 적설량이 3cm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행안부 사이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전북 부안 지역에서 4시 이후에 5cm 이상의 눈이 내리면서 기상청에서 발송하는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걸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설주의보는 충청도와 전북 또 전남 해안, 경북 북부지방으로 새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들 지역으로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5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고 또 누적 적설량도 곳에 따라서 최고 10cm 안팎까지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부 일부 지방은 이른 출근 시간대에 눈이 겹칠 수 있어서 교통 혼잡과 또 차량 고립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은 출근길에 눈이 내릴 가능성은 현재 낮아졌지만 이미 내린 눈이 얼거나 또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집값 안정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야당의 반박과 언론의 우려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과거 계곡정비 사업, 코스피 5천 달성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하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왜 아직 못했느냐는 야당 비판이 이어지자 늦은 밤 다시 SNS에 등장했습니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 자세히 설명한다며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였던 사업도 이뤄낸 것처럼 집값 안정은 그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당한 정책이 있고 정부는 이를 행사할 의지도 있으니 여기에 맞서면 손해를 본다며 기회가 있을 때 다주택을 해소하라고도 적었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다시 확인하며 투기 세력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이 대통령은 7시간 뒤 아침엔 다주택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 대체 왜 이렇게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엔 1200자를 넘을 정도로 길어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 강조, 의제 활성화 등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를 통해 우리 국민의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왔다며 이미 바뀐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부동산에 쏠려 있는 투자 심리를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딴 부동산 SNS 글에 국민의힘은 소설 속 인물 엄석대를 비유하며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에 부동산 폭등을 원하는 청개구리냐면서 국정 발목 잡기는 그만하고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마지막 기회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SNS 글을 두고 국민의힘은 일종의 국민 겁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부동산 소유 자체가 범죄가 아닌데 공포감을 조성해 단속 대상으로 몰고 있다면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SNS는 마치 반장으로 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엄석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SNS를 통해 국민을 겁박할 시간에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처분하게 하십시오. 정부의 최근 수도권 공급 대책을 두고는 유휴부지 끌어모으기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확보하려다 좌초된 부지를 재탕한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이딴 SNS 글에 도파민이 아닌 데이터로 경고가 아닌 설계도로 말해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돼온 도심권 청년, 신혼부부 수요 중심의 부동산 공급책을 마련한 거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또 과천의 경마장 부지와 방첩사 부지. 어찌 보면 이제 시민들이 또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원하는 부지에 전략적으로 연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는 집값 폭등을 원하는 청개구리 정당이냐 반문하면서 당내 갈등을 물타게 하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단 한 가구라도 더 공급하기 위해서 연끌해서 이렇게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정말 공당의 태도가 아닌 것 같고.
연초에 이사 수요가 몰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의 부동산 정책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TF 가동에, 국민의힘은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에 집중하면서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분한 숙이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후보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합당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윤 최고위원은 SNS에 정 대표는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에 문을 열어볼 것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역시 어떤 논쟁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한 정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신뢰받는 통합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당에 대한 최소한의 격을 갖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가짜뉴스와 비방으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이시키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미략을 운운하는 건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고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이라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절차 개시를 압박하는 미 정부를 상대로 이르면 이달 말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관세 협상이 주말에도 긴박하게 이루어졌다고요? 네, 여한구 산업통상부 이른 아침부터 릴레이 대미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임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 행정부 당국자는 물론 의회와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까지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은 여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 지원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겁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 행정부는 관세 25% 발효를 위해 연방관보 개제 등 행정, 실무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관보 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이거니 컬렉션 행사에서 대미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조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로선 가시적인 관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거센 압박에 여 본부장은 우리 국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도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시한 점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협의도 새로운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이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화상회의를 이어갑니다. 이어 오는 4일에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투톱에 이은 외교 수장간 회담까지 이어지며 관세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새해 들어 한 달 동안 20% 넘게 뛰어오른 코스피와 4년 만에 천스닥으로 복귀한 코스닥.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장중 처음으로 5,300을 돌파한 뒤 5,20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는 90만 닉스가 된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도 YTN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 동안 한우 가격을 최대 반값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한우 자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 장터에서 오늘부터 6일까지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는 5일부터 서프라이즈 한우 세일 행사가 열립니다. 해수부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명태, 조기, 전복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 대상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증정품 가습기 39만여 개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갑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화재 위험에 따라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간다고 공지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3만 원어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물가가 걱정입니다. 채소와 쌀값, 수산물 가격 고공행진에 더해서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축산물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명절 걱정이 큽니다. 이승은 기자가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달걀값이 뛰자 2년 만에 하얀색 미국 달걀이 공수됐습니다. 30개들이 한 판에 국산보다 1,000원 이상 싸 소비자 발길이 이어집니다. 국산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나? 뭐 마찬가지 같으면 싼 거 사 먹어야죠. 달걀 수입 영향에 7,200원이 넘던 달걀 한 판 가격이 지난주 후반부터 6,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수 비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축산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한우 1플러스 등급 등심은 지난해보다 2.2%, 평년보다 3.5% 올랐습니다. 국거리인 양지는 9.6%, 평년보다 5.8% 올랐습니다. 도축 감소의 영향인데 여기에 9달 만에 구제역까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도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냉장 척 아이롤이 지난해에 비해 12%, 평년 대비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산 돼지 삼겹살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2.9%, 평년 대비 9% 올랐습니다. 쌀값은 정부가 시장 격리를 보류했다는 소식에도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6만 5천 원을 넘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3% 비쌉니다. 국민 채소인 배춧값도 값이 다락같이 올랐던 지난해보다 2% 가까이 올라 평년 대비 44% 비쌉니다. 콩나물 값도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해봐도 뭐 예년 같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최대한 아끼고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설을 맞아 역대 최대 910억 원을 들여 할인 지원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330억 원에 지역사랑 상품권 4조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물가 고공행진에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자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4.25%에서 최고 6.39% 수준으로 집계돼 일주일 사이 금리 상단이 0.021%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 하단과 상단도 은행채 1년물 금리 상승과 함께 각각 0.06%포인트, 0.04%포인트씩 뛰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종료를 시사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까지 29일 인하 행렬을 멈추면서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서울의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앞서 새벽 3시 동북권과 서부권에 이어 4시에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대설주의보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시각 경기 남서부와 강원 영서 중부, 충남 북서부의 대설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눈구름이 남하하면서 중북부 지방은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눈구름의 영향권에서 다소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늘고 있다며 현재 충청과 전북, 전남 해안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다소 강한 눈이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젯밤 10시를 기해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취약시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출근길 도로 결빙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하고 버스 정류장 주변이나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한 후속 제설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눈 예보에 오늘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 횟수가 13회 늘어납니다. 코레일은 1호선과 수임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노선 증편을 통해서 출퇴근길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본회의에는 개회식과 함께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서 내일과 모레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보험 사기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서 전국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가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범죄라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를 비롯해서 디저트류 판매업체 3,600여 곳이 오늘부터 닷새간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거나 소비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한 명이 숨졌는데요. 시공사 측이 정부에 제출한 초기 보고서에는 추정 원인이 작업자 부주의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수사당국은 이보다는 설계나 시공 과정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너져 내린 철근 구조물 밑에 파손된 작업 차량이 깔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장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둔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건데 사고 직후 시공사 포스코 ENC와 발주처 넥스트레이는 국토교통부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콘크리트 타설 차량의 붐대, 즉 타설용 관이 철근에 걸리면서 무너졌다며 작업자 부주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수사 당국은 포스코 ENC 측의 보고서와는 달리 애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계나 시공 과정의 문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사고 초기에는 작업 차량이 붕괴 부위를 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던 포스코 ENC 측도 수사가 진행되자 본 사람이 없다며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작업자의 단순 실수만으로 이런 식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지 않나 싶어요. 포스코 ENC 측은 YTN의 최초 보고서는 현장 노동자 얘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고
정확한 결론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계나 시공 등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생필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종됐는데 시신 한 구가 공장 계단에서 발견됐고 소방당국은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색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골 구조물들이 힘없이 주저앉았고 무너져 내린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소방 구조대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해물을 들쳐가며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충북 음성 생필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21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종됐는데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공장 2층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60대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와 20대 네팔 국적 노동자 등 2명으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고 소방당국은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종자가 발견된 지점이 A동이기 때문에 A동 실종자 발견 지역을 위주로 그 인근에 대한 수색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위험 등으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물을 걷어내고 있고 내시경이 달린 도시 탐색 장비도 투입됐습니다. 도시 탐색 장비는 매몰되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뇌시경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된 부위를 그걸 앞으로 탐색을 하면서 의심이 나는 부분은 대원이 진입을 해서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확보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시신이 발견된 공장 A동 부근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대피한 직원들은 화재 경보기가 울려 밑으로 내려와 보니 불이 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한줄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출범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간부의 농아인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외국인 남성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를 그냥 가져갔다는 이유로 8살 초등학생의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은 무인 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세 회피 행위가 의심된다면 유효한 계약이라도 상속세를 물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5일 오후 2시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씨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회사 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에 이어 김건희 씨 측도 항소할 전망입니다. 1심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항소심에서 한층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김건희 씨 측은 1심 선고 직후부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법정 다툼 1라운드에서 사실상 우위에 섰지만 유죄로 선고된 부분을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좀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2차례 금품에는
청탁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 측은 청탁 내용에 비해 수수한 금품 가액이 너무 작아 대가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은 금품과 알선행위 자체만 있다면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미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난다며 장문의 설명 자료도 내놨습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만큼 항소심 재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미군 공습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양측 간 대화와 군사 충돌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어린이 1명이 숨지는 등 1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계속된 가운데 일어난 폭발에 미군 공격설이 나왔지만 조사 결과 내부 가스 누출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박 강도를 높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무게를 실으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향후 계획은 대화하는 것이라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혀 극적 합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좌초될 경우 군사적 충돌 우려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으로 함대를 집결하고 대잠 초계기를 띄우며 언제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도 맞대응 준비가 완료됐다고 경고했습니다. بشدت مورد رصد قرار می‌دهیم. اونها کاملا در رصد ما هستند.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이란이 지난해 공격받은 핵시설을 복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지난해부터 전쟁 대비를 강화해 미국이 공격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보가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와 압박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리를 안 내리면 소송할 거라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워시 지명자가 쉽지 않은 의회 인준을 통과해 의장에 임명되더라도 연준의 독립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녹록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너무 훌륭해 의회 인준 통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워시가 금리를 내리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사전 약속은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자리에선 워시가 금리를 안 내리면 소송을 할 거라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박을 볼 때 100%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워시 지명자에 대해 주변에선 타협의 중요성을 아는 뛰어난 협상가라고 평가합니다. 또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지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는 기대감도 표합니다. A year from now, we could be seeing posts on Truth Social about calling out Kevin Warsh for not cutting rates when President Trump wants a little more done. So there's still plenty of drama to come.
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워시를 향해 정치적 동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땐 긴축을 추구했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론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워시 지명자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수업체들이 중국군함을 격침하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은 꿈깨라면서 발끈하면서도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도 읽힌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날개를 편 순항미사일이 바다 위로 낮게 활공합니다. 요격탄과 함포를 요리조리 피하더니 그대로 군함을 향해 돌진합니다. 일본이 도서 방위용으로 도입하는 신형 대한미사일 홍보 영상입니다. 타격 목표가 된 군함이 중국 해군의 호위함이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複雑な回避軌道や高速での目標追尾が可能となり戦術的柔軟性が大幅に強化されます。 최근 미국의 AI 방산기업 한 곳도 비슷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에서 자폭 드론 4발을 떨어뜨리는 CG 화면입니다. 표적은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이번엔 군함 식별번호 107 쭈니함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중국 군 당국은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对于这一类自嗨式的行为，我想对他们说 ，You wish。 여기에 스웨덴 군수업체까지 중국 군함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무기 성능을 홍보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표적이 됐던 러시아 전투기나 군함, 탱크 등이 중국군 장비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서방 세계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솔직히 인정한 셈이라며 싫지만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잠시 중단한 러시아가 통근버스와 병원 등을 무차별로 공습해 민간인의 희생이 잇따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에서 에너지 기업의 통근버스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1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버스에는 근무를 마친 광산 직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에서 중도 성향의 페트로파벨 대통령과 우파 내각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시민 수만 명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체코 프라하에 있는 구시가지 광장과 바칠라프 광장의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벨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약 9만 명이 참여했다며 오는 15일 전국에서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왼발 슛! 박상현! 떨어지고요. 살아있죠. 후이즈! 들어갑니다. 역전골! 성남의 골입니다. 후이즈! 이정빈! 6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 2장의 교체 카드를 또 사용을 하는군요. 김권수, 하정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유계와 영화계의 통합인가요? 예, 김권수와 하정우 선수가 들어가는 성남이고요. 황성민 뒤로 러닝 트랙 잡았습니다. 투아웃. 지금 화면에 잡힌 것이 성빈이었군요. 윤성빈이 뿌리고 손성빈이 받고 타자가 치면 황성빈이 처리를 하고요. 삼성빈이 센터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같이 출전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물고요. 밤사이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지금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근길 미끄럼 사고가 비상이라고요.
네, 밤사이 서울 등 중부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오늘 아침 출근길은 미끄럼 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큰 길은 움직임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일대에도 제법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서울에 눈이 그쳤긴 해도 추위 속 도로 곳곳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수도권에는 시간당 5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으로는 대설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는 한두 시간 사이 7.3cm의 눈이 쌓였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는 17.3cm, 화천 광덕고개에는 16.6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 수도권은 눈이 그쳤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 지역은 남부까지 특보가 확대됐고 전남과 전북도 대설특보가 새로 내려진 가운데 충청 이남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부안과 부여, 정읍 등 남부지방은 1시간 사이 5cm의 눈이 내리며 조금 전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적설량은 충청의 최고 10cm, 호남 내륙에도 최고 8, 영남에도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겠고요. 절기 입춘이 들어있는 이번 주는 심한 추위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남부지방은 이른 출근 시간대에 눈이 겹칠 수 있겠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5cm의 많은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물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